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번 주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반도체, 차, 은행 50곳 중 22곳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2분기 상장회사 실적이 선방하고 있다. 시장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인지 예상 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증시 상승세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자동차, 은행, 금융업은 양호한 실적을 낸 반면 철강, 금속업체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리뷰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4가지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네. 첫 번째로 지금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군요. 삼성전기가 1분기에는 그나마 실적이 괜찮았는데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실망하긴 이릅니다. 네.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요. 일단 분기 실적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출 자체가 벌써 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떤 영업이익 자체도 1,000억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예상치의 앞으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제 2,000억대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3분기, 4분기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당연히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겠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적어도 한 70% 가까이가 스마트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스마트폰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진이 그대로 이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어제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하면서 얘기가 나왔었죠. 하반기 스마트폰 자신 있다라는 쪽이 가장 큰 결론이었죠. 그러면 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는 삼성전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IT 대표주의 삼성그룹 쪽에 대한 시각들 당연히 업사이드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반기 출시될 스마트폰의 동향을 보게 되면 카메라가 가장 큰 성능 개선이 주요 이슈입니다. 예. 그러면 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삼성전기의 수혜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MLCC 관련된 쪽을 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쪽 같은 경우도 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당연히 기대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네. 연간 실적 동향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주춤할 걸로 보여지면서 지금 영업이익 한 6,600억대 쪽으로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일단 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한 8,000억대 수준으로 가면서 2018년도 보여줬던 특히 MLCC 가격이 급등했던 가격대 부분까지 거의 이제 시도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IT주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적 개선이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게 되면 조정시 비중 확대 의견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직전 고점 때 16만 원대를 얼만큼 빨리 찍을 것인가가 문제지 네. 어떤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기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아마 삼성전기에는 그대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이 반영돼서인지 하반기 지금 실적 예상치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후년도 역시 삼성전기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네. 예를 들어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투자 선택은 좀 장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일단은 전망이 좋으니까 당장 전망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인가요? 네, 실적만 좋다 그러면 장장기건 오늘 내일 바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베팅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스마트폰 업황과 관련된 쪽에 출하량 변화를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되면 중기적으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즉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동향들이
실적이 거의 꺾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예. 삼성전기도 동행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지난 29일에 실적을 발표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정유사 중에는 이제 가장 큰 그렇죠.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배터리 또 하고 있지만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2분기 역시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다 예측했던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큰 영향은 없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특히 지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1분기가 워낙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고 2분기도 그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적자세가 이어지는데 그래도 회사 측의 전망과 여러 가지 변화는 한 3분기부터는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흑자 전환과 함께 개선 가능성은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보면서 가장 큰 개인적인 걱정은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친환경 쪽으로 막 돌아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화석 연료와 관련된 정유 쪽에 대해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이에 따른 부담감과 뭐 사업의 전환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빨리 좀 이어져야 어느 정도 좀 시장의 트렌드를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배터리 3사라고 하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중에서 가장 좀 초라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 어떤 실적과 여러 가지 동력을 차지하기가 좀 늦습니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일단 LG화학 오늘 실적 발표하죠. 그와 관련된 그렇죠. 여러 가지 동향들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속도나 여러 가지 사업 전환에 대한 방향성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오히려 좀 느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빨리 탄력이 좀 제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투자를 하는 관점 쪽에서 뭐 배당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과 어떤 가치적인 흐름들만 접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한 14만 원대가 안착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주도적인 종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작년만 보더라도 분기별로 매출이 일단 최소 10조 원은 넘었던 그런 회사인데 일단 2분기에 매출이 7조 원으로 좀 줄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전망도 매출이 분기 매출이 10조 원을 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인데요. 네.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실적 나오는데 왜 주가가 못 갈까요? 이게 가장 큰 은행주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뭐 실적만 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작년에 나왔던 실적 외에 1분기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도 뭐 거의 9천억대 가까운 그리고 이번에 2분기는 9천억대가 넘어갔죠. 네. 이런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평가가 뚜렷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대입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 발표한 영업이익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데 나머지 3분기는 또 덤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평가가 뚜렷하고요. 주당 순자산이 9만 5천 원대까지 나오고 있고 네. 배당 수익률이 7%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가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렇지가 않죠. 예. 특히 이제 정부의 전 방위적인 규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또 가계대출 관련된 쪽에서 계속 규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우려감이 큰 게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런 쪽에서 충당금을 쌓고 신뢰가 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아무래도 발목을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레벨업 돼서 이만큼 올랐는데 뭐 살 종목 없나? 라고 봤을 때 키 맞추는 정도에 대한 어떤 반등세나 주가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개념과 함께 같이 이끌 모멘텀은 상당히 적다라는 게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가치 투자적인 접근, 즉 나는 뭐 시장에 따라서 막 빠르게 매매하고 이런 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 느긋하게 은행주 사서 배당 수익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이 나오면 그때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매매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중기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는 32,000원대 부분이 안착하느냐. 특히 지난 실적 발표하고도 시도했다가 다시 꺾이고 이번에도 다시 움직이는데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은행주를 보면은 실적은 참 상당히 좋은데 항상 네. 이 주가가 그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역시 언택트 관련주 중에 대표주라고 볼 수 있죠. 네이버를 네. 갖고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뜨거웠었죠. 네. 네이버 실적과 컨퍼런스 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분기 실적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19와 언택트 수혜를 분명히 봤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 게 지금 기존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수준 정도에서 지금 2,000억대, 2,300억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예. 하반기에는 2,000억대 중반도 훨씬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특히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커머스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네. 얘기와 함께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도 우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에서 또 하나 얘기 나왔던 게 컨텐츠 쪽의 웹툰이죠.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웹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 여러 가지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이것저것 빼고 언택트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들인데 어제 컨퍼런스 콜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쪽은 카카오와의 좀 차별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는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뱅커를 비롯해서 약간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직접 뛰어드는 움직임인데 네. 네이버는 우리는 직접 안 한다. 중개자의 역할만 하겠다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또 하나의 리스크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냥 중개자로 수수료만 받겠다라고 하는 예. 약간 선회된 움직임을 보다 보이니까 네이버의 카카오의 차이가 여기서도 나오죠. 네이버는 약간 좀 양반적인 느낌. 네. 카카오는 일단 돈 되는 거는 직접적으로 다 뛰어들겠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의 차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러나 즉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괜찮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긍정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8조 원대까지 들어와 있고요. 네. 올해 실적이 잘 나와서 순이익이 8천억대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만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뭐 한 몸에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올라왔다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는 맞는데 네. 기존에 올라왔던 속도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시장이 바라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은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보다 속도는 조절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신규적인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당장 내일도 급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보다 예. 모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의 전략을 쌓아가시는 게 네이버를 바라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 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물론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럴 것으로 지금 실적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그 속도는 조금 더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